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키토제닉 식단이 어려운 키리니 분들을 위해서 키토제닉 식단 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백인 백키토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임을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토제닉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탄수화물 1, 단백질 2, 지방 7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키토제닉을 오래 지속하면서 보니까 비율보다 더욱 중요한 게 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램으로 정해놓고 식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탄수화물, 단백질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램수 이상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방은 배가 고프면 추가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덜어내는 방식으로 가감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식단은 운동을 안 하는 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초저탄수화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저탄수화물 식단은 하루 순탄수화물을 기준으로 20g 이하를 섭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순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 몸에 이용되고 소화해서 분해에 사용되는 양만을 말합니다. 즉 탄수화물 총량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나 당, 알코올 같은 성분을 뺀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채소를 먹더라도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전분류가 많은 채소는 순탄수화물이 높은 반면에 상추, 깻잎, 케일 등의 잎채소는 순탄수화물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잎채소 위주로 채소를 드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는 100g을 기준으로 탄수화물이 총 2.9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상추 100g의 총 탄수화물인 거죠. 여기서 식이섬유가 1.3g이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상추는 총 1.6g의 순탄수화물 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 탄수화물의 20g을 상추로만 먹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하루에 상추를 거의 1kg 이상 먹을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각자 먹고 싶은 채소의 탄수화물 함량을 알아본 다음에 순탄수화물로 계산을 해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조금 더 쉽게 식단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은 채소를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양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양은 자신의 체중을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데요. 좀 더 타이트하게 식단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체중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체중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체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체중이 65kg인데 그램으로 바꾸면 65g이죠. 그럼 저는 하루에 총 65g의 단백질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65g은 고기를 65g만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 단백질 기준으로 65g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시는 삼겹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은 100g 기준에 27g이 순 단백질인데요. 제가 65g을 먹을 수 있으니까 대략 저는 250g의 삼겹살을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 고기를 주식으로 먹기에는 단백질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을 식사에 적절히 활용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채소를 생으로 먹는 샐러드를 드신다고 했을 때는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맛있고 간단하게 지방량을 올릴 수 있고요. 채소를 익혀서 드실 때에는 볶거나 구울 때 오일을 잘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삶은 이후에 버터를 넣어서 갈아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좋아요. 고기를 드실 때도 고기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채소와 함께 쌈을 싸서 드시거나 사워크림, 수제 마요네즈 등의 소스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고기를 미리 오일에 마리네이드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은 아침 식사는 방탄커피로 드시는 겁니다. 물론 카페인이 민감하신 분들은 커피 대신에 다른 대체품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지방은 버터 10g, MCT 오일 10g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MCT 오일의 경우 초반에 많이 드시면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2-3g 정도의 작은 양에서 괜찮으시다면 서서히 늘려가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샐러드에 드레싱을 더해서 드시거나 밥 없는 설렁탕, 갈비탕, 순댓국 등의 국물류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소면과 당면, 그리고 당면이 들어간 순대는 빼고 드셔야겠죠. 만약에 점심에 이렇게 국물류만 드시는 게 조금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션 버터를 한두 개 정도 챙겨서 국물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는 고기, 생선, 계란 등으로 만든 메인 요리와 함께 각종 채소를 더한 키토식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점심은 보통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기가 쉽지 않고 밖에서 먹기에는 가장 간편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도시락을 쌀 수 있다면 점심도 키토식 식사, 저녁도 키토식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픈 분들은 식사 때 지방의 양이 적어서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 때 좀 더 지방을 추가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우유 및 치즈는 초반에 안 드시길 권장하고요. 견과류도 웬만하면 초반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견과류를 먹다 보면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먹을 경우 생각보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은 견과류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한번 먹을 때 4-5알만 먹고도 멈출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기본으로 본인한테 잘 맞는 식재료는 더하고 안 맞는 식재료는 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면서 식단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모형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